오늘 또 했던 것 중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수사관이 사건 직후에 전화 온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의뢰인이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변호사 선임 전이었으니까 얘기하고 나서 오늘 나왔던 경찰 조사에서 질문했던 것 중에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대답을 하니까, 근데 이전에 저랑 통화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건 직후에 수사관이 전화가 걸려와요. 근데 이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진술하면 그거를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다 수사 보고에 그걸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 내 발목을 잡는다. 그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해야 됐잖아요. 네,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진 않죠.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게. 그래서 초반에 뭐 사건 질문하면 절대 대답하면 안 되고, 나중에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서 그렇게 대답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거든. 꼭 억지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로 그러시냐, 뭐 무슨 일로 고소 당하셨습니다 이러면, 그러냐고 그러면 가서 추석해서 대답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꼭 그런 걸 물어봐요, 수사관들은.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는 왜 그런 거예요 하면은, 나중에 진술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경찰에 물어보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일단 대답을 해. 근데 그 대답을 하는 게 결국에는, 만약에 잘하면 좋은데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또 기억이 잘 안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나는 상황에서 그냥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대답을 하면은 그거를 꼭 이제 나중에 물어보더라니까요. 이때는 이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경찰 조사할 때는 변호사랑 저랑 같이 얘기해서 진술을 가다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고 정확하게 진술을 만들어서, 진술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정리를 해서 가서 진술을 하는데, 그렇게 한 진술만 쭉 일관되게 남아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유리한데, 수사 초기에 경찰이 막 돌발적으로 전화 왔을 때 그냥 한두 마디 실수한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사실 사건 직후에 있었던 진술이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높거든요. 이건 뭐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그때 잘하면 좋은데, 자기 기억도 불정확한 경우도 많고, 뭐 유도신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까 그 의뢰인분이 말씀하실 때도 네. 뭔가 이제 이 사건에 유리한 거를 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고, 네. 오히려 좀 불리한 부분만 좀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그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맞아요. 다르지 않냐라고 하고, 만약에 뭐 나는 그때 오히려 뭐 고소인하고 전화도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맞아, 이런 맞아. 얘기를 했는데도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형사님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네. 이제 확실히 이거를 사건을 좀 여기 수사를 하는 곳이니까 좀 그런 사실만 좀 기억을 하시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죠. 수사관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본인 기억에서 사라졌나 봐. 불리한 것만 이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수사관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니까. 근데 공정하게 사실 해야 되는데, 반반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수사기관은 공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수사관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초반에 불리할 수 있다.